낭만사주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 개묘년 토끼띠 운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로 들어온 개묘년 토끼와 기존의 토끼가 쌍을 이루면 번식 욕구 폭발하여 번창일로에 들거나 번뇌 망상 끝낸다고 삭발하거나입니다. 왜냐하면 토끼는 출생 후 3개월이면 성체에 이르고 근친을 가리지 않으며 한 달이라는 짧은 임신 기간에 중복 임신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 번에 4마리에서 10마리 이상 출산할 수 있어 암수 한 쌍이 1년에 800마리 이상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최근 국내 유튜버 영상에서 18마리를 출산한 토끼를 본 바가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요. 토끼띠가 아주 많은 자식을 두었거나 아예 자식이 없는 사람도 많다는 것이 이와 같은 이치에서 나온 듯 싶습니다. 먼저 을묘년 토끼띠입니다. 을묘년 토끼띠가 개묘년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요? 첫째, 밤사냥에 나서는 새, 폭발하듯 늘어나게 된다. 두 번째, 물 만난 새, 새끼 많아도 문제없어. 세 번째, 부모 밑에 있어도 될성 쉽지 않으면 내버려진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올빼미 부엉이 이런 것들이 밤에 나는 새입니다. 이런 것들을 맹금류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폭발하듯 늘어난다는 얘기이면 어마무시한 세상이 된다는 거지요. 두 번째, 물 만난 새, 물고기 사냥할 수 있으니까 새끼 먹여 살리는데 문제 없어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먹을 것 입을 것 다 대준다고 하지만 다 키우지는 않습니다. 밤에 나는 맹금류들은 될성 부른 것들만 키우기 때문입니다. 개수는 새 을한테 부모가 되고 새 을은 자식이 되기 때문에 부모를 만난 자식이 덕을 보게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앞서도 얘기했듯이 천간의 맹금류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될성 쉽지 않은 새끼들은 아예 키우지 않는다. 부모가 일찌감치 버리거나 아예 만들지 않거나 스스로 조절을 하든지 버리든지 해서 키울 수 있을 만큼만 키운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새끼는 놀고 먹을 수 없습니다. 부모에게 버려지는 자식이 되지 않으려면 맹렬하게 커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추리가 실제로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우리는 아직 개묘년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고 그 유사한 형편이 일어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주팔자와 현재의 사주팔자가 똑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현대건설의 정주영 회장께서 1915년 을묘년 토끼띠였습니다. 그리고 올해와 똑같은 개묘년을 1963년에 만났습니다. 그해 이 양반은 단양 시멘트 공장 건설 중이었습니다. 공장 설립을 허가받아 건설에 나서기까지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현대건설 사업이 전국으로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시멘트 공장 건설 현장에 가서 상주할 수는 없었겠지요. 그래서 주말이면 청량리역에서 야간 열차를 타고 단양으로 내려가곤 하였는데, 열차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단양을 지나치기도 하여 밤중에 다시 뒤돌아 뛰기도 했다 합니다. 당시 정주영 회장도 그랬고 건설 현장의 사람들도 단양 시멘트 공장 설립이 현대건설의 3.1운동이라 할 정도로 열정적이었다 합니다. 밤사냥에 나섰다거나 밤에 제왕처럼 일을 했다는 뜻이지요. 을묘년 토끼띠는 올해 49살이 되는데 아주 많은 일을 할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과거 정주영 회장처럼 일을 해서 큰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묘년 토끼띠입니다. 을묘년 토끼띠보다 12살 아래인 37살이 되는데, 정묘의 정은 등불, 대수는 밤이니까 정등불의 일이 많아진 겁니다. 등불이 낮에는 큰 소용이 없는데 개수 자체가 밤이니까 정은 1년 동안 밤새울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 등불에 심지 든든하게 끼워 넣고 석유도 가득 채워 밤새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밤을 새워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정묘년 토끼띠라고 하면 밤새워 일할 준비를 해야 하겠죠. 개수가 밤이니까 밤에 켜는 불, 어둠 속에서 켜는 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이 밝으면 불똥이 어디로 튀는지 대처하기가 쉽지만 어둠 속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위험한 곳으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는 것인데 토끼가 폭발하듯 새끼 늘린다는 점에서 불 번질 가능성도 많다는 뜻입니다. 또한 개수는 총각, 정화는 처녀가 됩니다. 처녀 총각이 만난 것이므로 연애를 하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당연 관계 속에 존재하는 단점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근친 관계를 잘 모르는 토끼처럼 남의 비아냥을 듣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어찌됐든 과거의 정묘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포항제철의 박태준 회장이 1927년 정묘년 토끼띠였고 1963년 계묘에 대한중석 사장으로 취임을 해서 경영에 뛰어들었는데 년초에 그는 육군 소장이었습니다. 군인이었던 그가 예편을 하고 국영기업으로서 만성적자에 시달리던 대한중석에 사장 자리를 떠안게 되었는데 무엇을 만들어냈느냐? 텅스텐을 만들어내는 회사였대요. 그 옛날 적열구 안에 들어있는 전구의 심지를 필라멘트로 만든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데 만성적자에 시달리던 그 회사를 1963년 박태준 회장이 사장으로 취임한 1년 만에 흑자로 돌려놨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일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의 지원을 최대한 활용했을 것으로서 심지 든든하게 받고 석유 가득 채워 몸과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밤일을 했다든지 또 어둠 속에서 관리 철저하게 하여 사장으로 취임한 지 1년 만에 흑자로 돌려놨다는 박태준 사장의 삶을 들여다 볼 수 있었는데 당시 그의 나이가 37세였다는 점에다 올해 정묘년 토끼띠의 나이가 역시 37살이 된다는 점을 첨부시키면 백그라운드의 지원이 든든한 상태에서 어떤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셔서 많은 결과물 얻기를 바라고 어둠을 밝히는 통신사업이나 전기전자 등 업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능력 발휘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김효년 토끼띠입니다. 올해 25살과 85살의 김효생 토끼이니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물에 잠긴 땅에서 농사 짓기 힘들어. 둘째, 밤길에선 얼굴 알아보기 힘들어. 셋째, 약속도 못 지키고 멀고 가까운 것도 몰라. 종합하면 그리 유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째서 그렇느냐? 개수는 밤이고 물이고 교육이고 기토는 논밭이고 법이고 길입니다. 때문에 물에 잠긴 논밭에서 농사 지을 수 없고 물에 잠긴 길에 마음대로 나다닐 수 없으며 도로교통 제대로 지키지 못해 자칫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 밤에 길을 나선 것도 됩니다. 그러나 밤에는 코앞에서 사람을 만났다 할지라도 목소리 없으면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얼굴 내야 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또 급한 일도 많습니다. 급한 일이 아니면 밤에 나서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것이 또 떠들썩하게 자랑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토끼는 큰 소리로 울거나 웃거나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개수처녀가 앞에 있고 기토 총각이 뒤에 있는 것은 처녀를 앞장세운 총각의 모습입니다. 인간적으로 불안한 상태죠. 처녀한테 기대려는 청년의 비참한 모습이 은연중에 비춰져 도망가는 처녀가 되기 쉬운데 엎친 데 덮치는 격으로 오빠인지 누나인지 모르는 토끼의 근친 관계가 보태져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힘든 사정이 곳곳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물에 잠긴 땅에서 농사 짓기 힘들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없으며 연애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김효생 토끼띠 또는 사주에 기묘가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조심을 해야 하는데 25살 된 토끼띠라고 한다면 하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겠구나 하고 보면 되겠고 또 밤에 나선 길이 위험하다. 법에 걸릴 수도 있고 안 보이는 데서 음해 당할 수도 있고 얼굴 내야 하는 일이 어렵고 약속도 못 지키고 멀고 가까운 것도 모르고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니까 과거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러한 고비를 넘겼는가 살펴보고 우리 생활에 참고해야 될 것입니다. 검색해 본 결과 먼저 배우 전원주 씨입니다.
1939년 김효생이신데 1963년 개묘년 동아방송 성우로 재입사했다는 것입니다. 얼굴로 이름 내기보다는 소리로 이름 내는 게 쉽겠다는 판단하에 이미 연극배우로 데뷔되어 있음에도 성우 시험에 도전하였고 합격하였던 것입니다. 85세인 지금도 주연 아닌 조연으로 활동이 왕성한데 대단하죠. 그런 점에서 볼 때 목소리로 이름 낸 사람이 또 있습니다. 1963년 4월 노래 영등포의 밤을 히트시키고 군에 입대한 가수 오기택. 그가 전원주 씨와 동갑인 1939년 토끼띠. 당시 나이 25살이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노래 영등포의 밤은 영등포 구로공단 그쪽에서 밤새워 일하던 청년들의 고단한 삶 속에 들어있는 꿈과 애환을 노래했는데 거짓말 보태 당시 영등포에서는 이 노래가 애국가처럼 불려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승승장구하던 오기택 씨에게 군대 영장이 나왔대요. 다행히 해병대 홍보단 사병으로 입대할 수 있어 군에서도 틈틈이 음반 취입을 했다고 하니 역시 얼굴을 바깥에 내놓을 수는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따지고 보면 토끼뜨거나 사주에 기묘가 있는 사람이면 들어앉아서 하는 일은 좋은데 바깥에서 얼굴 내놓고 하는 일은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감안하셔서 올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묘년 토끼띠입니다. 올해 13살, 73살이 있고 신묘년 토끼띠가 개묘년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보는 것입니다. 신금은 부모, 개수는 자식이 됩니다. 또한 신금은 금은 보석인 큰돈, 개수는 밤, 물, 지식, 지혜이고 토끼하고 토끼는 똑같은 동료 동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어둠에 쓰여지는 큰돈, 물에 던져지는 보석, 한강물에 돌 던지기라고 하였는데 돈 없는 사람은 한강에 돈 던지기를 할 수 없으므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을 해나가는 것이다. 특히나 들어가는 돈이 아주 많다. 돈 쓸 때가 토끼 새끼처럼 늘어난다. 먼데 가까운데 상관없이 모두 끌어다 넣어야 될 판이고 올 1년 안에 끝날 일은 절대 아니다. 그럴 만한 능력을 가졌는지 아닌지는 따져봐야 하겠는데 13살짜리가 그럴 수는 없겠고 73세에 이른 어른이라면 앞뒤 재보고 시작하든지 말든지 할 것입니다. 어쨌든 한강에 돈 던지기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큰 돈 가진 사람들의 구미를 당기게 하여 투자를 끌어낸다든지 융통한다든지 하는 어떤 얼굴마담의 모습일 겁니다. 개수가 밤이고 신금이 보석이므로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보석, 남 모르게 쓰는 돈이 되는 것이고 또 개수가 신금의 자식이 되므로 자식을 먹이고 입히듯 양육해야 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돌려받지 못하는 돈인데 그런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돌려 말하면 버려지는 게 너무 많다는 것도 됩니다. 토끼의 두기처럼 뾰족이 올라오는 새싹들이 무성해지기는 순식간인데 미리미리 솎아주어야 하나를 키워도 제대로 된 것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솎아내기 하듯 버려지는 게 많다는 것입니다. 깨알처럼 올라오는 것들을 다 거두어야 할지 솎아내야 할지도 갈등인데 한강에 돈 던지기까지 해야 하는 얼굴마담의 경우가 어떤 게 있었는지 과거 사람들의 삶을 검색해 봤습니다. 육쟁이 스님으로 알려준 춘성 스님이 1891년 신묘년 토끼띠였습니다. 그는 생전에 개묘년을 2번 살았는데 13살인 1903년 개묘에는 인제에 있는 백담사에 들어가 스님이 되었고 73살인 1963년 개묘에는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망월사 주지로 있으면서 절 재건축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으로 검색되었습니다. 13세 어린 나이에 절에 찾아가 중이 되겠다고 때를 쓰던 일, 60년 지난 뒤 천년고찰의 재건 불사를 위해 심혈을 기울였던 일, 모두 중생구제를 위해 헌신하는 스님의 모습이었다면 이해가 되겠는지요. 그 절에 올라가 보지는 못했지만 인터넷상에서 본 절의 규모는 대단했습니다. 재건축에 들어간 비용도 어마어마했을 것으로서 그 스님의 당시 인기도를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신묘생 토끼띠인데요. 그분은 1952년 2월 2일 출생으로 용띠가 아닌 토끼띠 섣달생입니다. 그 양반은 13살이었던 1963년 개묘년에 청와대로 1차 출가했고 50년 만인 2013년 개사년에
청와대로 2차 출가하여 첫 번째는 부친인 박정희 대통령 당선으로, 두 번째는 본인의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서였습니다. 여기서 신묘생이거나 사주에 신묘가 있는 사람이면 올해 아주 큰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다만 내 자식이나 내 사람만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사양해야 합니다. 토끼가 근친에 상관없이 새끼를 늘린다는 점에서 부정이나 불륜의 오명이 얹어지면 큰일 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서 분투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개묘생 토끼띠가 되겠는데, 이것은 개묘가 개묘를 만남으로써 똑같은 물하고 물이 만나는 겁니다. 큰 물 만들어지겠죠? 북한강하고 남한강이 만나는 양수리처럼 물 많은 동네가 만들어지는데, 안타깝게도 습기에 약한 토끼는 그런 데서 살 수가 없습니다. 물 밑에 굴을 파지 않으려면 습기 적은 동네로 이사를 해야 합니다. 멋모르는 사람들이 큰 물에서 놀아보자고도 하겠지만 안 됩니다. 장마철은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때늦은 가을비, 춘 3월 작은 비에도 물 많아져 홍수 날 수 있습니다. 굴 속에 있던 톡이 기절초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물에 가겠다는 생각은 꿈 깨라는 것이고,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친다는 얘기로 특별한 설명 보태지 않아도 대충 짐작하실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같은 것끼리 모이면 속가낼 것이 많다. 즉 버려질 게 많다는 점에서 쌍을 이룬 토끼가 새끼 늘이기 시작하면 걷잡지 못합니다. 사람이 하던 토끼 스스로가 하든 제때 속가내야 푸른 산도 벌판도 초토화되지 않습니다. 뿌린 씨앗에서 올라온 싹을 속가주지 않으면 제대로 된 것 하나조차도 건질 수 없는 것처럼 같은 것끼리 모이면 버려지는 것 많아짐으로써 나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끔찍한 일입니다. 어미에게서 버려진다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첫째는 같은 것끼리 모이는데 들어가지 않아야 할 것이고, 둘째는 지금 있는 데보다 더 큰 데로 가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떤 토끼띠가 있었는지 검색해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은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팽개친 경우가 많았고, 그마저도 한 1년 견디다가 되돌아온 사람, 선두에 나서려다가 나가떨어진 사람, 뒤돌아 오지도 못하고 아예 버려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개묘년 토끼띠는 올해 회갑입니다. 원점으로 회귀한다는 것인데, 그 원점이 어디였느냐? 엄마 뱃속에서 방금 빠져나온 상태의 맨몸뚱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이 60에 맨몸뚱아리가 된다는 것은 치욕입니다. 좋은 일보다는 창피한 일이 더 많다는 것으로서 올해는 벌거숭이 어린애라면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내년 되면 또 다른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다만 올해만큼은 갓난쟁이 어린애다 하는 것 잊지 마시고 살아주셨으면 합니다. 토끼띠 운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